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 이더리움 하드포크 가능성 매우 높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커질 수도 있다라는 편으로 매우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해는 말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예방으로 요렇게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로 일찍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탈릭 이더리움 5단계 로드맵이라고 해서 1단계 더 머지, 2단계 더 서지, 3단계 더 버지, 4단계 더 퍼지, 5단계 더 스플러지 형태로 되어져 있죠. 일단 1단계 이더리움 지분증명 시스템으로 이동을 해서 POW에서 POS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더 이상 채굴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최대 99.95%까지 줄어들 전망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더리움 9월 19일 날 계획이 잡혀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롭스텐과 세폴리아가 8월 11일부터 17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일정이 조금 틀리면 댓글로 정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머지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제 하드포크 부분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쪽에서 뭐 그냥 좋게 마무리가 되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배신자가 나와서 포크를 할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물론 배신자라고 지칭하는 건 좀 안 맞긴 하지만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한테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또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비탈릭 씨도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하드포크 부분에 따른 언급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크립토 슬레이트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POW 유지하기 위해서 하드포크 추진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다. 하드포크가 발생될 경우 두 체인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NFT 등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탈릭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POW 포크 체인이 상당한 힘을 얻게 되면 혼란이 예상될 수가 있다. 포크를 만들고 싶다면 이 문제에 완화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어그로 황제 저스틴 선을 또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저스틴 선이 폴로닉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하드포크 지원과 그래서 여기서 개발자 커뮤니티에다가 또 최대 100만 이더 POW를 기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왜 또 얘네는 기부를 해주냐, 왜 지원을 해주냐, 또 중국 채굴회사 쪽에서 발언권을 가져서 포크를 자꾸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말로 폴로닉스가 그런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폴로닉스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이더 W 이더로 교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수합 조건도 있고요. 예, 수합 조건 있죠. 8월 8일 부분으로 2.0 업그레이드 수합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8월 8일 부분 이제 시간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 이전에는 입금과 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과거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쪽이 거래소가 지원을 해주는 거래소가 많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채굴회사 쪽에 있는 분위기도 봐야 되겠지만 거래소도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먼저 선방영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래소들도 매번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꼭 주도하는 거래소가 가장 큰 거래소가 뭐 진행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다른 케이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시 부분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이더리움에 있는 해시레이트 랭킹을 보게 되면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분포도 차트를 봐야 되겠죠. 점유권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TXID 이런 형태로 점유권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큰 쪽이 36, 28, 14, 17, 5 정도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얘기했던 이 챈틀러 씨가 이번에 이 POW 계획에 일단 트위터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7월 27일 기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챈틀러가 주도하는 이더 POW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글이 올라왔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써져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글이니까 되게 부정적인 부분은 또 긍정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문제점 자 디파이 플랫폼에 따른 분산형 가격 오라클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두 체인이 발생을 하니 어떻게 보면 이 두 체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이 잘 돌아간다라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라클이 무너지게 되면 가격에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가격의 문제점에 또 취약한 부분을 역으로 또 이용하려고 하는 또 자가 있겠고 그런 자들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 가격에 있는 괴리가 또 생기는 형태가 또 선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이 상당히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POW 쪽에 따른 언급으로 POS의 증명을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더 제작자들이 오히려 이제 병합 후 체인을 채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트랜잭션을 크롤링하게 느리게 만드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공격을 더 많이 가중을 시킬 것이다. 라고 나오는 형태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방어는 되겠죠. 방어는 되겠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친 듯이 흔들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느리게 만드니까 채굴회사들이 이것 봐라 하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오히려 선물 쪽에다가 그냥 쇼배팅 하면서 버텨버릴 수도 있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물 거래로만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향성이 매우 커질 수가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또 그 다음으로는 또 이더리움 쪽에 관련된 플래시론 공격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불안 요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수혜자도 나오고 피해자도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곤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더 POW 그룹은 이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오라클 유지 관리자와 협력을 해서 해당 제품의 작동 보정을 POW 체인으로 다시 가져올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작업에는 상당한 재정 및 코딩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돈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어렵다. 그러니까 숙련된 이더리움 개발자가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개발자를 모집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여기에서 반대로 또 수혜를 보려고 하는 자가 여기에서 또 끼어들었던 자가 있었으니, 자, 보게 되면, 또, 이더 클래식에 저명한 지지자 중에 케빈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현재 이더 POW 계획을 또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또, 여기에 갈리오스 캐피탈과 케빈의 이더리움 가치의 96%가 새로운 POS에 유지가 되지만 4%는 이더 POW 체인으로 축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쪽은 어디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라는 측면으로 다뤄진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 있는 분위기도 봐야 되겠죠. 예, 채굴 회사들에 따른 분위기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채굴 회사들에 있는 분위기는 일단 비트 메인 쪽 일단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엔트플은 $10,000,000를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에다가 일단 집어넣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아탈 것이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를 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매번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 해시레이트는 점차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내려가는 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네, 8월달 이후에 얼마나 더 내려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쪽은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사한 이제 채산성하고 이제 비중이 좀 괜찮을 만한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레이븐이나 그 다음에 비고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비골도 그나마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이클 대비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다 넘어갔었을 때 채산성 비교했던 한 커뮤니티 내용이 또 있었는데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해시가 988테라입니다. 예, 988테라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26테라 정도가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 넘어온다. 다 넘어온다. 25%인 250테라만 이클로 넘어온다라고 해도 채산성이 10분의 1 토막이 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채굴 기준 이더리움 클래식이 2.1만개를 나눠 먹는 건데 나눠 먹은 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1000메가로 이클을 캐게 되면 23.5개가 나오는데 250테라가 넘어와서 만약에 전체 해시에 270테라가 되게 되면 2.35개 밖에 채굴이 안 되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안 오른 상태에서 해시레이트만 올라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비도 안 나오고 뭐도 하고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그게 뭐 대략 200 정도 나가는데 이거 팔아갖고 이거 되겠냐 라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클도 만약에 뭐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은 좀 올라와 주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그냥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과거에 2020년도 8월 6일날 이더리움 클래식이 51%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가장 거래량이 매우 적게 나왔고 해시레이트도 거의 최하 바닥을 찍었던 때였는데요. 그만큼 해시레이트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채굴회사들이 그 과반수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었을 때 51% 공격의 취약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번에도 만약에 이더리움이 포크가 되어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채굴 회사들이 일부 많이 넘어온다고 해도 이게 채굴 회사들이 또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 있는 의견과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해시 공격이 충분히 그걸 주장으로 역으로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도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더리움 POW 포크의 포크입니다 라는 또 내용도 있었거든요. 보게 되면 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D앱의 100% 2.0에 복제가 되고 2.0은 더 성능과 확정성을 갖게 되는데 지금의 이더 W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새로운 통화 정책은 다 실패했다. BK 보고 비트 SV만 보아도 그렇지 않겠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크의 포크 SV도 입장한 것처럼 모호한 상태로 가치가 잃고 실패했다. 가치가 떨어지면 51%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래핀드 코인, 디앱의 생태계 포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잠여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되어져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변경하는 포함을 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변경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정리했던 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길죠? 네.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포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스냅샷을 찍고 할 거냐 찍기 전에 할 거냐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 이때까지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포크 됐었을 때 2017년도 그게 8월달인가 7월달 그 사이에 있었죠. 그리고 2018년도 10월달인가 11월달에 한 번 또 포크가 있었죠. 예, 비트코인 캐시와 하면서 아주 아작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11월달이네요. 이때 아작이 났었죠. 이때 8월달 정확하게 7, 8월달 있었고 조정 나왔고 이때도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포크의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에서 멈춰줄 거냐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변수는 좀 있다라는 거. 근데 과거의 비트코인 캐시와 SV의 해시 싸움처럼 변질 되진 않을 거라서 그 충격보다는 좀 덜 할 것이다. 이때는 왜 영향이 많이 갔냐면요. 이때는 선물이 주도하는 시장이었고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자, 기존의 SV와 캐시의 해시 싸움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있는 해시 부분도 갖다 당겨 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캐시와 SV에 있는 해시 싸움이 빈번하게 좀 있다 보니까 해시에 있는 불안 요소가 다 전체적인 시장에 많이 영향을 끼쳤죠. 네,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네, 그래서 이때도 보게 되면 해시의 엔트풀 해시의 변화가 엄청나게 요동을 치렀습니다. 15, 13, 7.8까지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선물에서는 오케이 땡큐 하고 옆백팅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서로 죽이기 형태로 가져가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우리가 이런 주의사항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냅샷 이전에 만약에 매도를 할 거라고 하면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이게 포크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하게. 그 다음으로 새로운 코인 POWS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추한다. 뭘? POW. 그러니까 이더의 W를 비추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봤잖아요. 캐시 지금 어느 가격 위치에 있습니까? 비트코인 SV 어느 위치에 있죠? 예,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포크 시점 발표 시기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주 전후로 가격 변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과거 백데이터 기준으로 웬만하면은 좀 조심을 해보자. 변동폭 크니까 선물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청산당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웬만하면은 확실하게 나오고 난 이후에 배팅 던져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오라클 분할 요소로
이 두 체인의 변동성이 워낙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라클이 주는 부분의 가격에 괴리 폭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전체 디파이의 영향과 NFT 영향도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내려갈 수 가격의 영향이 내려가서 코인 전체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워낙 높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꼭 포크가 안 되더라도 기존의 머지 업데이트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연기가 되거나 해도 요거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가중치로 인해서 일단 선물의 분위기는 숏배팅에 있는 애들이 일단은 펀딩 비율만 보아도 벌써 깔아두는 애들이 9월달에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코체인 스테이킹의 에어드랍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굴을 자와 일단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크롤링 작업으로 느리게 만들어서 채산성에 있는 수익비를 좀 낮추겠다라는 전략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만한 합의가 8월달, 9월달 사이에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고, 만약 이게 싸움까지 번질이 된다라고 하면 오라클 쪽에 있는 그런 두 체인의 변동폭,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떻게 보면은 이더 POW 측에서 만약에 상당한 재정과 개발진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라클이 어느 정도 유지가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NFT 쪽하고 일단 디파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된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체인 분리해서 가져갈 때 가격이 매우 높을 거잖아요. 예. 높을 게 뻔히 보일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차피 장기 투자자 하실 분들은 이 충격 요법에 어차피 안 팔 거잖아요. 뭐 5년, 6년 뒤에 파실 분들은.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이 점 정도로 그냥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보이지 않잖아요. 이때도 이때 충격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 위에 있으니까 이제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당장 나는 1, 2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겠고 수익을 좀 챙겨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시장이 뭐 1년 6개월 안에는 우리한테는 또 필살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부분을 또 보게 된다고 하면 해시레이트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POW 코인 영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좀 갈 거냐, 기존의 이더 POW 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냐, 넘어가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 있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조각을 맞춰보면 비트메인 측은 오히려 이제 생태계를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좀 했으니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더 키워서 이쪽으로 먹을거리를 좀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채산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채굴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채굴 회사들이 어느 정도에 있는 비용을 충당을 해서 그 충당금으로 걔네들한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끔 개발 투자도 같이 공생하려고 가겠죠. 물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쪽과 채굴 회사에 있는 또 이 분위기에 있는 화합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또 안 맞으면 또 저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공격에 대한 대상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조심을 해보자.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8월과 9월 사이에 이때 많이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데, 일단 9월달에 가장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눈 잠깐 몇 개월 정도 감았다가 뜰 거냐, 아니면 나 이거 눈 뜨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 라고 하면 알아서 잘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로 많이 흔들릴 수 있고요. 저는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많이 가격이 빠져주면 저는 적극적으로 원래 올해 계획이 없었는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더 가격이 만약에 빠져주게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격 대비에 받쳐가지고 매입할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중국 친구들이 요구하는 그쪽에서 체인 분리가 된다고 해서 이더가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릴지는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흔들린다라는 점은 이 분리됐던 쪽에 있는 파워가 세서 흔들린다라고 보기보다는 두 체인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다음에 디파이와 NFT와 그 다음에 오라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싫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어떻게 보면 채굴회사와 싸움을 한다는 건 이제 트랜잭션의 크롤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크롤링을 한다 이러면 또 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더 POW 쪽에서 만약에 재정을 넣고 개발진을 또 구하게 되면 이것도 또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물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수합을 해왔던 연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또 생태계에 있는 그런 플랫폼 애들이 뭐 배신을 해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러합니다. 어차피 그때 가봐야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버려 두고 추가로 더 납입을 해서 더 괜찮은 가격대가 오면 더 줍줍을 한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왜 그러냐면 장투자니까. 그러니까 단기의 수익을 이미 낮아 있으신 분들은 일단 매도해보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진짜 뭐 5년, 6년 동안 놔둘 그런 사람들은 스냅샷을 받고 그 가격이 생겼던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 곧바로 팔아야 된다. 단기 뭐 한두 달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 정리하는 게 낫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봐야 우리 별로 좋지 않았던 거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저는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만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